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4월 총선을 맞아 헬로티비 뉴스에서는 지역 후보들을 만나 각오와 비전을 들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양천 을 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경훈 후보 이야기 미리 들어보겠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먼저 두 후보에게 이번 선거의 가장 큰 화두가 무엇인지 물어봤더니 모두 민생 경제를 꼽았습니다. 고물가 고금리로 팍팍해진 서민 살림을 개선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양천구 같은 경우는 소상공인들의 폐업률이 서울 지역의 랭킹 1위입니다. 22%. 그만큼 민생경제가 시름을 앓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경제와 국정을 바로잡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민생 경제를 위한 가장 현실 가능한 대안을 주민들께 어떻게 제시하느냐, 그리고 주민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여기에 이번 선거의 관건이 달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공약은 교통 개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꼽았습니다. 이 후보는 목동선 조기 착공을 통해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고, 오 후보는 경제특구 건설로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구분동선에 멈춰선 목동선의 예타 절차를 마무리함으로 해서 우리 양천 을구의 9개 동에 7개 동을 관통하고 또 양천구 전체를 관통하는 매우 중요한 교통과 발전의 그 중추 수단이 될 이 목동선을 매듭 짓는 것이 가장 큰 축제다 이런 말씀을 좀 일차로 드리겠습니다. 양천 경제특구 건설입니다. 결국 기업이 들어와야 사람이 모이고 또 지역 경제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됩니다. 또 그와 연동되어서 우리 지역의 수건 사업인 경전철 조기 착공, 그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밖에 두 후보는 양천을 지역구가 양천 갑에 비해 낙후돼 재개발, 재건축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며 도시 재정비 촉진특별법이 통과된 만큼 관련법을 활용해 신속히 낙후된 지역을 발전시키겠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헬로 이슈 토크 양천을 지역구 편은 13일 밤 9시 40분부터 채널 25번을 통해 20분간 방송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노후 건축물 관련 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은평구는 건축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신청을 받아 실시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과 구청 직권으로 노후 건축물을 점검하는 직권안전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근린 생활시설 등입니다. 직권안전점검은 유관점검과 정밀점검으로 진행되는데요. 1차로 건축 전문가가 현장에 방문해 안전점검표에 따라 육안으로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살핍니다. 육안 점검 결과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면 건축물 관리 점검기관을 통해 2차 점검을 실시합니다. 은평구가 불법 중개 행위를 차단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를 시행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실명제는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현황을 동시에 게시하는 사업인데요. 관련 법상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증은 사무소 내에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지만 중개보조원에 대한 정보는 게시 의무가 없습니다. 은평구는 부동산 중개업소에 개업 공인중개사 개설 등록증과 직원 현황 게시용 안내판을 제공했습니다. 피자와 가방을 주제로 로컬 브랜드가 참여하는 체험형 팝업 스토어가 목동 로데오 거리에 문을 엽니다. 양천구는 오는 13일부터 17일까지 닷새간 로데오 거리의 빈 점포 2곳을 활용해 체험형 팝업 스토어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양천구에 본사를 둔 피자 알볼로 팝업 스토어에서는 지역명을 접목한 목동 피자와 목동 맥주 세트를 판매합니다. 또 가방 브랜드 팝업 스토어에서는 지역 가방 장인들이 제작한 8개 브랜드의 제품을 전시 판매하고 나만의 미니백을 만들어보는 체험 강좌도 운영합니다. 각 정당별 후보자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후보자들의 공약에 관심이 높기 시작했습니다.
유권자들은 후보자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실현 가능한 것인지 선심성 공약인지 가려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오늘은 공약을 자세히 보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들려드립니다. 최근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가 21대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을 점검했죠. 어떤 결과가 나왔나요? 예, 완료율이 51.83%로 그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건 사업의 종료를 기준으로 본 건 아니고요. 이제 불가역적인 조건이 완성됐을 때 임기가 끝나도 완료될 것이라고는 기준으로 51.83%였고요. 추진 중인 공약이 42.12%라고 확인이 됐지만 이게 임기 내에 완료되기는 좀 어렵다. 임기 내에 완료될 그 조건을 확보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22대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10대 의제도 선정했는데요. 지난 총선 때와는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이번 총선에서는 그 10대 의제를 보면 그 고물가, 고금리 대책, 민생 안정이 24.3%였고요. 보육 유급시설 확충 등 저출산 대책이 15.7%였는데요. 과거로 보면 이게 1순위 공약이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그 부동산 관련이나 아니면 뭐 거대 담론 위주였습니다. 뭐 검찰 관련이나 뭐 아니면 다른 정치개혁 관련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팍팍한 서민들의 삶, 이게 좀 민생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구체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입법과 정책 중심의 매니페스토 선거 정책을 위해 후보자들은 어떤 공약을 제시해야 할까요?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산타클로스는 필요 없고요. 국가대표로서 입법부로서 어떤 공약을 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우리 사회에 대한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답을 입법과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고 싶은 말만 하시면 좀 안 됩니다. 10대 의제를 저희가 그 개발한 부분은 유권자가 어떤 부분을 좀 궁금해하는지, 어떤 대책을 내놓기를 원했는지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유권자들이 묻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을 내놓는 걸로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좀 개발 위주의 선물 보따리를 풀어놓는 형태가 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선심성 공약에 유권자들이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하는데요. 어떤 판단이 필요할까요? 어, 어떤 것들이 대표적으로 안 지켜졌는지를 보면 좀 좋으실 것 같은데요. 조성, 건축, 건립 이렇게 개발 공약들이 대표적으로 지켜지지 못한 공약이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좀 좋을 거고요.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이것을 필요한 것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지를 좀 보시면서 정책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는 목소리 큰 사람들의 것들만 반영하면 안 되거든요. 목소리를 낼 힘조차 없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 정책 공약에 잘 대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좀 살펴봐 주시면 제대로 된 후보를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총장과 올바른 공약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인천의 초등학교 입학 대상자 중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전원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공립초등학교 신입생 예비 소집 대상자 22,232명 가운데 103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교육청은 이 중 보호자 유선 연락과 가정 방문 후에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아동 59명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수사 결과 현재 해당 아동들은 모두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43명은 부모와 함께 해외에 살고 있거나 현지 학교에 재학 중인 것으로 확인됐고 나머지 16명은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모두 출국 기록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 11일 경기도청에서 진오반 백인 이클레이 세계 사무총장을 만나 재생에너지 확충 등 기후변화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김 도지사는 100% 재생에너지 도시 캠페인에 경기도가 동참하고 31개 시군도 가입을 독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100% 재생에너지 도시는 이클레이가 전 세계 지방 정부를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100% 전환을 독려하는 캠페인입니다. 이에 진오반 백인 사무총장은 경기도의 야심찬 기후변화 대응은 한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모범이 되고 있다고 답했는데요.
이클레이는 지난 1990년 유엔 본부에서 열린 지방정부 세계총회를 계기로 공식 출범한 국제기구입니다. 정식 명칭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세계 지방정부 협의회입니다. 정부가 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 방치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관리 대상은 노상 주차장과 지자체장이 설치한 노외 주차장, 국가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설 주차장인데요.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한 달 이상 고정 주차하는 경우 지자체장이 차량 이동을 명령하거나 견인 등 직접 이동에 나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또 20대 이상 규모의 기계식 주차장인 경우 사고 배상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전기차와 SUV 차량도 기계식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중형과 대형 기계식 주차장의 재원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경기도 대기 중 다이옥신 농도가 환경 기준치의 5% 수준으로 매우 낮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김포와 포천, 동두천 등 6개 시에서 다이옥신 농도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2일 밝혔는데요. 또 보건환경연구원은 다이옥신 배출원 관리 강화와 불법 노천 소각 금지 등 환경관리 정책의 결과로 추정된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맹독성 화학물질인 다이옥신은 주로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데요. 지난 1992년 세계보건기구는 다이옥신을 유전 가능한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지역 내 중고등학교 7곳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의 중독 예방 교육 중점 시범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시교육청은 총 3,300만 원을 들여 학교별로 중독 위험성에 대비한 통합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행재정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각 학교는 학생 중독 실태 진단을 비롯해 중독 예방 동아리 활동과 교과 연계 수업 모형 개발, 학생 참여형 체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중독 예방 교육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 환경 조성 등 체험 활동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서울시가 폐지를 주어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시는 폐지 수집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자리와 주거, 돌봄과 안전 등 4대 분야 지원 종합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먼저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 노노케어 등 낮은 강도의 일자리를 지원하고 생계 유지가 힘들거나 주거 어려움에 처한 노인들은 긴급 복지 대상자로 선정해 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안부 확인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야광조끼 등 안전용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서울시 내 폐지 수집 노인은 2,400여 명으로 월 평균 수입은 15만 원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서울시가 저소득층 등 교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재생자전거를 무료로 지원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취약계층 대상 재생자전거 보급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티머니 복지재단, 서울광역자활센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요. 재생자전거는 티머니 복지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서울자활센터에서 생산되며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지원 대상 시민에게 직접 전달합니다. 지원 규모는 모두 1,000대로 상하반기 500대씩 나누어 지원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지역 자율방재단을 위해 도비 5,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도는 앞서 올해 초 지역 자율방재단의 역량 강화를 위해 4억 6,5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는데요. 도는 2023년도 자율방재단 활성화 평가에서 우수평가를 받은 남양주 등 5개 시와 동두천, 포천 등 재정이 취약한 6개 시군에 각각 5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역 자율방재단은 주민들이 직접 구성한 지역 단위 방재 조직으로 현재 31개 시군에서 약 9,900명이 활동 중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